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모은 돈보다 지킨 돈이 진짜 내 돈이다. 많은 분들이 평생을 일하며 돈을 모읍니다. 그런데 정작 그 돈을 언제, 어떻게, 누구와 함께 관리하고 지켜야 할지 제대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영미입니다. 30년 넘게 은행에서 일했고 지금은 은퇴 후 노후 자산 관리를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돈은 모은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끝까지 지킨 사람이 이긴다. 우리는 평생을 일하며 돈을 모읍니다. 하지만 정작 그 돈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어떻게 꺼내 써야 할지, 누구와 공유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매일같이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아뒀는데 왠지 불안해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 돈, 지금 꺼내 쓸 수 있게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노후는 돈을 버는 시기가 아니라 돈을 지키는 시기입니다. 많이 버는 것보다 오래 지키고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 그게 노후의 평온을 결정합니다. 이제부터 저는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고 겪어온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돈을 지키는 기술과 그 안에 담긴 지혜를 하나씩 풀어드리려 합니다. 이야기를 따라오시다 보면 여러분도 어느새 돈을 지키는 기준과 흔들리지 않는 내공을 갖게 되실 겁니다. 돈을 지키는 방법은 크게 보관 중심과 운용 중심으로 나눠집니다. 우리가 너무도 익숙하게 믿고 있는 질문, 내 돈은 어디에 두는 게 안전할까? 이 단순한 질문이 노후 자산 관리의 운명을 바꾸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은행에 넣어두면 그게 제일이지. 내 눈에 보여야 마음이 놓이지. 그래서 장롱 속에 현금을 숨기고 비밀번호는 자식에게도 알려주지 않고 혼자만 알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이건 보관 중심의 자산 관리입니다. 처음엔 든든해 보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문제가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생활비로 조금씩 꺼내 쓰다 보면 금세 바닥이 드러나고, 또한 은행이 아닌 직접 보관한 종이돈은 습기나 곰팡이, 화재나 분실에 너무도 취약합니다. 그 반대편엔 운용 중심의 관리가 있습니다. 돈이 제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작게라도 스스로 움직이도록 설계하는 겁니다. 이자는 낮아도 꾸준히 나오고 목돈은 다양한 곳에 나눠 담아 위험을 분산하는 방식이죠. 하지만 이 운용이라는 것이 또 만만치 않습니다. 몰빵 투자, 전문가 말 맹신, 욕심에 흔들리는 선택. 그 결과로 남은 건 후회뿐인 분들을 저는 너무나도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돈을 지키는 자산 관리는 보관과 운용 중 어느 하나만 고르는 것이 아니라 두 방향의 균형을 잡는 일이에요. 현금은 비상금으로, 예금은 생활비 흐름으로, 남는 자산은 분산 구조를 짜서 적당한 수익과 안정성을 함께 챙겨야 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이제는 기본이 돼야 하는 시대입니다. 한 어르신이 은행 창구를 찾았습니다. 비닐봉지 안에 또 비닐, 그 안에 수건, 그리고 1,000만 원의 현금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3년 전에 넣어뒀던 건데 이거 바꿀 수 있을까요? 비닐을 열자 곰팡이 얼룩이 번져 있었고 지폐는 눅눅하게 들러붙은 채 글씨가 희미하게 지워져 있었습니다. 결국 한국은행 감정 결과 430만 원은 교환 불가. 그야말로 종이 조각이 되어버린 돈이었습니다. 현금 보관은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엔 위험 그 자체입니다. 화폐 가치 하락, 보관 손상, 습기, 곰팡이, 분실, 도난. 어느 하나도 내 돈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돈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움직일 수 있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보관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일 뿐입니다. 그럼 이자를 높게 받기 위해 모든 돈을 하나의 통장에 넣어도 될까요? 76세 김정미 어르신. 남편과 사별 후 오랫동안 혼자 살아오셨고 가계부를 꼼꼼히 적으며 1억 원을 모았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은행을 찾으셨죠. 이자 제일 높은 통장으로 전부 넣어주세요. 직원은 흔쾌히 정기예금을 추천했습니다. 이자 제일 높고 조건도 좋아요. 그렇게 1억 원 전액이 하나의 통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2달 뒤 딸이 큰 수술을 받게 되며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해졌습니다. 다시 은행을 찾아 해지를 요청했지만 중도해지 수수료가 있고요. 이율도 낮아져서 손에 쥐게 되는 건 이 금액입니다. 예상보다 수백만 원이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어르신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왜 다 넣었을까? 이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후회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자라는 유혹에 자산의 유동성을 잃고 있습니다. 이자보다 더 중요한 건 유연성입니다. 급할 때 꺼낼 수 있어야 그게 진짜 내 돈입니다. 여러분, 노후 자산은 금액이 아니라 목적과 용도에 따라 나누는 것입니다. 저는 상담 때마다 이 말을 빠뜨리지 않고 전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한마디로 인생의 위기를 피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냐고요? 바로 새 통장 시스템입니다. 언제든 꺼낼 수 있는 생활비, 위기에 대비한 비상자금, 정말로 묵혀둘 수 있는 장기예치. 이렇게 나눠야 인생의 예고 없는 순간에 울지 않습니다. 첫째, 생활자금 통장. 3에서 6개월치 생활비는 언제든 꺼낼 수 있는 입출금 통장에 따로 둡니다. 이 통장은 이자가 아니라 즉시 꺼낼 수 있는 유동성이 핵심입니다. 병원에 갈 수도 있고 갑작스러운 수리가 필요할 수도 있고 생활비로 당장 써야 할 수도 있으니까요. 둘째, 비상자금 통장. 자녀의 요청, 갑작스러운 사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해 중도해지가 자유로운 예금에 적정 금액을 따로 마련해 둡니다. 이 돈은 쓸 일이 없으면 좋지만 필요할 땐 수수료 없이 꺼낼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장기예치 통장. 1년 이상 건드리지 않아도 되는 진짜 여유 자금은 이자가 높은 정기예금, 채권 또는 저위험 운용 상품에 둡니다. 절대 급하게 쓸 일이 없어야 가능한 영역입니다. 이렇게 나눠두면 갑자기 일이 생겨도 돈 때문에 당황하지 않고 심리적으로도 여유가 생깁니다. 무엇보다 모든 돈을 한 곳에 넣어두는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금액의 크기가 아닙니다. 500만 원이든 1억이든 쓰임새에 맞게 나누는 것. 그것이 자산을 지키는 진짜 기준입니다. 돈을 잘 지키는 사람의 공통점은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니라 새 통장 시스템처럼 구조를 먼저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구조를 만든 뒤에도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까운 사람은 믿어도 되는 사람일까? 이 질문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늦게 던지십니다. 그리고 후에는
늘 그 다음에 찾아오죠. 올해 68세이신 김창수님. 자녀 없이 혼자 지내며 동네 지인 한 분과 오랜 시간 서로 도우며 지내셨습니다. 장을 함께 보고 병원도 같이 다니고 때로는 자식보다 더 가깝게 느껴지던 사람. 어느 날 그 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 혹시 모르니까 인감이랑 통장, 등기 서류 같은 거 정리해 두셔야죠. 제가 복사해서 정리해 드릴게요. 김창수님은 고맙게 생각했고 별의심 없이 서류를 맡기셨습니다. 몇 달 뒤 통장에서 수천만 원이 빠져나갔고 본인도 모르는 대출이 승인돼 있었습니다. 지인은 연락이 끊겼고 어르신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사람이 날 도와주는 줄로만 알았어요. 이 사례가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아무리 친해도 내 재산이나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마세요.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 더 쉽게 마음을 열고 서류도 돈도 심지어 결정까지 맡깁니다. 하지만 돈과 관련된 것은 감정이 아니라 책임 구조로 판단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계좌 정보나 인감을 맡길 때는 반드시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사람이 법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인가? 혹시 일이 잘못됐을 때 내가 대응할 수 있는 장치는 있는가? 그렇다고 아예 가족에게조차 모든 걸 숨긴 채 혼자만 알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비밀번호도 통장도 위치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가 쓰러진 뒤 병원비를 대출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돈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지킬 수 있도록 구조화해야 합니다. 가깝다고 무조건 믿지 말고 멀다고 불신하지도 마세요. 둘째, 은행입니다. 어르신 같은 분들께 딱 맞는 상품입니다. 이 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내게 맞는 상품일까요? 아니면 그저 팔기 쉬운 상품일까요? 75세 이영희 할머니는 수년간 모은 4천만 원을 안전하게 예금하려고 은행을 찾았습니다. 상담을 맡은 직원은 말했습니다. 요즘 어르신들 사이에서 이 상품 인기 많습니다. 이율도 높고 딱 맞는 구조예요. 그 말에 어르신은 설명을 끝까지 듣지 않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상품은 고위험 펀드와 보험이 섞인 복합 금융 상품이었습니다. 중도 해지 시 원금 손실이 크고 수익은 시장 상황에 따라 출렁이는 구조였죠. 몇 달 뒤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해지를 요청했을 때 어르신의 돈은 1,000만 원 가까이 줄어 있었습니다. 내가 이걸 하려고 온 게 아닌데 이걸 왜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르신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례는 말해줍니다. 전문가의 말은 믿는 게 아니라 검토하는 것이다. 은행 직원도 보험 설계사도 증권사 직원도 모두 전문가는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판매를 목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점을 우리는 잊어선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설명이 빠르면 더 천천히 생각하라. 계약서는 반드시 가족과 함께 다시 읽어라. 딱 맞는 상품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한 발 물러서라. 자산관리는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책임지는 구조와 문서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는 어떤 말을 믿을 것인가에서 무엇을 이해하고 선택할 것인가로 시선을 옮겨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안정성과 수익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참고해 보세요. 주식은 불안하고 예금은 이자가 너무 낮고 이런 고민
많은 분들이 저에게 털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이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바로 채권 직접 투자입니다. 채권은 쉽게 말해 회사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이자를 받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현대캐피탈이나 대한항공 같은 A등급 이상의 우량 기업이 발행한 채권은 연 4%에서 5%의 고정 수익을 줍니다. 주식처럼 출렁이지 않고 만기까지 보유하면 정해진 이자와 원금을 받는 구조입니다. 이 투자법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첫째, 예측 가능하다. 오늘 오르고 내리는 주식과 달리 수익률이 정해져 있습니다. 둘째, 은행 예금보다 이자가 높다. 같은 기간을 맡겨도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셋째, 심리적으로 안정적이다. 하루하루 계좌를 들여다보며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채권이나 사도 되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신용등급 A 이상의 회사인지 확인해야 하고 이자 지급 구조, 만기일 리스크도 이해해야 합니다. 요즘은 휴대폰, 모바일 앱에서도 채권을 쉽게 검색하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은행 직원이나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이해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주식이든 채권이든 가장 위험한 투자 방식은 모른 채 시작하는 것입니다. 투자는 불안한 게 아닙니다. 이해 없이 시작하는 게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 곳에 분산 투자하셔야 합니다. 이번엔 소액으로도 가능하고 리스크는 낮으면서 실생활에도 유용한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달러 환차익 투자, 돈으로 돈을 사고 파는 방식입니다. 수백 명 상담을 하다 보면 대부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달러 투자요? 그건 부자들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달러 투자는 오히려 소액으로 시작할 수 있고 위험도 낮고 생활에서도 실용적인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1달러를 1,300원에 사서 1,400원에 팔면 100원의 수익이 생깁니다. 이 단순한 구조가 바로 환차익 투자입니다. 저는 이렇게 접근했습니다. 하루에 0.1%만 수익을 내자. 한 달에 10번만 거래해도 1년이면 12% 수익이 가능하다. 이 전략은 큰 욕심 없이 소액으로 반복할 수 있는 투자입니다. 게다가 달러는 그냥 쥐고 있는 것만으로도 위험이 낮습니다. 전 세계가 사용하는 기축 통화이기 때문입니다. 환차익이 안 나더라도 해외 직구를 하거나 여행을 가거나 자녀가 유학 중일 때 사용하면 손해가 아닌 소비로 전환할 수 있죠.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무작정 사면 안 됩니다. 환율 흐름을 꾸준히 지켜보고 우대 환율, 수수료 절감을 꼭 챙겨야 합니다. 이건 단타가 아니라 생활 습관처럼 굴리는 투자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달러는 단순하지만 꾸준히 반복하면 가장 강력한 전략이 됩니다. 지금 같은 불확실성의 시대에 돈 자체를 사고팔며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 달러 환차익 전략은 모든 세대에게 꼭 필요한 지혜입니다. 여러분, 저는 수많은 어르신을 만나며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돈을 끝까지 지켜낸 사람들은 특별한 상품을 선택한 것도 특별히 많이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기준은 이 세 가지 질문에서 드러납니다. 지금 내 돈은 꺼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가? 누군가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내 판단 기준이 있는가?
예기치 못한 일이 닥쳐도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다면 이미 여러분은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내공을 가진 분입니다. 그리고 아직 아니야라고 느끼셨다면 지금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것만으로도 첫걸음을 내디디신 겁니다. 돈을 지킨다는 건 그저 숫자를 관리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내 삶의 리듬을 지키는 일이자 내 가족의 안정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노후의 존엄을 지켜내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돈은 모은 사람이 잘한 게 아니라 끝까지 지켜낸 사람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지혜를 누군가와 함께 나누실 차례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꼭 들어야 할 내용인데 내 친구도 예전에 비슷한 일 겪었었지. 아버지한테 꼭 보내드려야겠다. 그렇다면 지금 그 한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꼭 전해주세요. 단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수천만 원을 지킬 수도 있고 한 가정의 노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작은 지혜가 쌓이면 우리 가족에게는 안정이 되고 우리 인생에는 평안이 됩니다. 오늘, 아니 지금부터 당신의 돈, 당신의 노후, 당신의 인생을 절대 아무에게도 맡기지 마세요. 오직 당신만이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지혜와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우리 모두 후회 없는 노후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